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도 역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올해는 처음 미국의 전반의 정보를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미국 생활 정보를 담는 채널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늘 기원하면서 오늘은 미국 연방국세청 IRS에서 공시한 2021년도 적용이 될 개인소득세와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 4월 15일까지이며 휴일이나 공휴일 혹은 올해처럼 특이한 상황 때문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항상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 잘 하셔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인소득세 2020년이 아닌 2021년을 약 한 달 남겨둔 현 시점에 알아두어야 할 2021년 회계연도에 적용이 될 규정들이며 항상 해당 연도의 변동사항을 미리 알고 절세 플랜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각 표에서 보시듯이 각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까지의 과세 구간이 적용되겠습니다. 신고 지위가 싱글, MFJ, MFS, 하우스홀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신탁자산 트러스트는 구간이 4개로 작지만 그래도 최소 세율과 최대 세율은 개인과 동일하겠습니다. 이 소득에서 개인 소득 구간 중, 즉 싱글 구간을 사례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글 차트를 보시면 내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전 소득이 5만 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말해 연봉이 5만 불이다 라고 하면 5만 불이 포함이 되는 세 번째 구간, 즉 22%가 내 적용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 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 즉 택서블 인컴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이란 내가 벌인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최종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만 불인데 그 중에 내가 싱글이라서 표준공제로 12,000불을 공제받았다고 하면 나의 과세소득은 38,000불이 됩니다. 따라서 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9,950불까지는 10%, 그리고 나머지 9,951불부터 38,000불까지는 12%, 이렇게 세율 구간을 나눠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두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이 합산이 되어 총 세금이 도출이 되며, 만약 세금 납부액이 나왔는데도 평소에 회사를 다녔거나 사업을 하면서 원천징수 혹은 중간예납을 했다면 그 액수를 제외하고 평소 납부한 것이 최종 납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나오게 되고 적으면 납세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혹은 중간예납을 반드시 해두시고 연말에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권고를 하냐 하면 추후 정산을 했을 때 오히려 납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것 때문에 이자가 또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납세액을 예치해 두시고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것이 더 절세 플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세액이 산출이 되더라도 추가로 자녀가 있거나 텍스 크레딧이 있다면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절세 플랜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한번 내 세금 보고서의 흐름을 자문받아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준공제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표준공제 혹은 항목공제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 혜택을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는 집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집의 모기지 이자와 지방세 성격인 재산세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납부 합산액이 표준공제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항목공제를 쓰는 경우 그런 이유가 많은데요.
일단 표준공제를 선택하게 되면 총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을 하고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저한세와 키리텍스라고 불리는 불로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부과기준 차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은 차트에서 참고만 하시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은 항목공제입니다. 표준공제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공제 항목 중에 하나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용. 의료비용의 경우는 내가 사용한 의료비용 모두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용을 계산하는 과정 중 조정소득이라고 하는 AGI의 10%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가 된 부분은 공제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공제. 지방세 공제의 경우 특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부부 합산 기준 최대 1만 불까지입니다. 모계지가 있는 경우 모계지 이자도 75만 불 모계지 융자에 대한 이자 납부액이 공제가 되며 그 외에 기부금, 강도나 재난 손실 혹은 직업을 찾는 비용들이 이 항목 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항목 공제와 앞서 말씀드린 표준 공제 이 두 가지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 공제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 교사들의 교재 및 교육 비용,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 이자만이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다음은 텍스 크레딧 중에 환급성 크레딧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2021년도에도 한 명당 2,000불 중 이 중 1,400불이 환급 가능한 액수입니다. 만약 조정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 40만 불을 넘게 되면 해당 공제는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Earned Income Credit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최대 액수는 6,728불이며 2020년도에는 6,660불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환급성 크레딧은 가족의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제공되는 환급성 크레딧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의 환급성 크레딧은 클레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일반적으로 세금 정산서를 보고한 뒤에도 추가 서류를 보강해 달라고 하는 등의 국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세금 서류의 보관은 최소 3년은 유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로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세법상 내국인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세금 공제 및 혜택,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세금 계산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시는 분들은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으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화 1만 불 이상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도 판단하셔서 FBAR 혹은 FATCA 보고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2021년 1,100불 더 상승한 10만 8,700달러까지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규정이 적용이 되어 2021년에도 외국 납부세 공제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연간 증여액은 2021년도도 2020년도가 동일하게 연중 최대 15,000불입니다. 연간 증여 공제액 15,000불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IRS에서 제공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곧 다가올 2021 회기년도에 적용이 되는 세법 중 우리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주식거래, IRA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재산 증여 및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들과 절세 플랜을 상담하여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에 적용될 국세청 공시 자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추후에 2020년 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과정에 대한 영상에서 2021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들도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2020년 올해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 혜택인 개인당 1,200불 지급한 내용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주정부에서 받으신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되고 정부에서 1099G라는 서류를 받게 되시면 소득에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PPP 융자를 받으신 사업주들께 쓰는 탕감을 받으신 부분이 소득은 아니지만 그 자금으로 지급한 급여나 기타 사업 비용과 관련되는 비용은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사업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우리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합법적이고 스마트한 절세 플랜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좋은 정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